주택가격 동향에서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우리가 매매가격 지수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100으로 뒀을 때 가격이 오르면 100보다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100보다 떨어지는 건데 지금 100이 2줄이잖아요. 2줄이어서 21년도, 22년도에는 올라갔다가 지금 이후에 23년도 돼서 내려온 것들이 유지가 되지만 이제 약간 분위기가 보합으로 가는 분위기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면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이전에는 고개를 드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하락의 폭이 줄어드는 속도도 우리가 하락하는 속도가 어땠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빨랐다고 하면 지금 회복이 돼서 올라오는 속도도 그런 식으로 거의 V자 변동률을 보면 아직 0 이상으로 바뀐 건 아니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진 않지만 하락한 속도만큼 빠르게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들이 이 0 인근으로 와서 이제 가격을 보합으로 유지하는 게 언제쯤 될까를 지켜보는 것도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전세가격 동향을 보면 전세가격 동향도 마찬가지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후에는 높았다가 이후에는 이제 떨어졌는데 매매에 비해서 전국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이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애가 있고 덜 떨어진 애가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매매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요. 간극이 별로 없이. 근데 전세는 어때요? 간극이 크게. 그러니까 하락의 폭이 다 다르다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전국이랑 지방의 폭이 더 오히려 적고 서울, 수도권 쪽이 전세 하락폭이 더 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는 어땠어요? 이렇게 V자 반등하는 게 변동률 자체가 V자로 반등하는 게 명확하게 딱 V자가 딱 나오게끔 하락과 하락폭이 줄어드는 게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딱 겹쳐지게끔 나왔는데 전세 가격 동향에서 보면 약간 전세는 마지막에 주춤하다가 어쨌든 하락폭, 회복, 하락폭, 여기는 조금 덜 하락폭, 이렇게 이제 맞물려서 가는데 매매보다는 전세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같이 빠르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거보다 좀 늦게 반등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세가 뒤늦게 매매 변동률보다는 좋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양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부동산 이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제가 지난번부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주간으로 봤을 때 이 변동률이 바뀌어가는 모양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이제 이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을 찍고 그래서 23년도 초반에 22년도부터 하락의 폭이 깊은 게 이때였으면 이때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했었는데 2023년 2월 20일 이때부터 주간 변동률로 해서 빠르게 하락의 폭이 줄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0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요 줄 모양 이게 가격지수인데 가격지수가 지금 100보다 떨어져 있지만 100에서 많이 내려가 있지는 않죠. 근데 이게 반전이 돼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 변동률로 봤을 때는 하락의 폭이 많이 줄어서 0에 가까워져 있다 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렇게 쭉 증가했을 때랑 그리고 여기 초반기에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됐던 시기랑은 다르게 확연하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추이를 통해서.
그래서 물론 나중에 좀 나빠져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상반기 추이는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똑같은 자료긴 한데 여기서도 쭉 내려왔다가 쭉 좋아지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추이가 이렇구나, 확실히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주춤주춤한 거랑은 좀 다르게, 그쵸? 느낌이 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보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갈수록 약간 조용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뉴스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어쨌네 저쨌네 막 가격이 막 몇 억이 떨어졌네, 뭐 소송이 나네, 막 왔다 갔다 했었던 뉴스들이 요새는 조용하지 않나요? 뉴스에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변화가 크게 없으면 앞으로 더 조용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갈팡질팡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새 이 뜸한 걸 보니까 관심이 더 식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부동산 뉴스에 정말 부동산란이 핫했잖아요. 막 상승할 때는 하루 안에 몇 억, 일주일 만에 억이 올랐네, 뭐 몇천이 올랐네 해서 뜨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락장 때는 어느 지역이 막 몇 억이 떨어졌네, 이걸로 막 주춤주춤 이제 하락장이냐 난리 났다 막 이런 식으로 부동산 경제 뉴스가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조용해지면 앞으로 부동산 뉴스들은 더 조용해질 거다. 왜냐면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낼 게 없거든. 그러면 조회수가 안 나와서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도 이제 거의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조용해진다라고 하면 점점점 저는 좀 분위기가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갈 땐 다 같이 관심을 갖다가 하락이 막 급하게 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언제 그만 하락이 멈추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락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을 끊고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폭락 소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에요. 분위기가 오히려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떠나면서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늘어지거나 그렇게 될까봐.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라는 그 경제 전문가들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몸을 사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금리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시중금리는 이전처럼 막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처럼 막 팍팍팍 막 정말 변동폭이 이렇게 크기는 쉽지 않아서 이제는 사실 금리 이슈로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막 자이언트 스텝 밟고 이런 거 아니고는 이제는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부동산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가 되게 서로 막 갑론을박이 막 많았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패턴을 보면 반은 금리랑 같은 방향에 맞춰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했고, 아니면 반은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금리를 떨어뜨려도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대로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가 50대 50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사실은 그게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항상 상관관계가 높다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라서, 이전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너무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니까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되게 컸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이제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바로바로 직격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좀 분위기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거주 의무 폐지 이것도 넘어가나 봐야 할 것 같고, 실거주 의무 폐지도
근데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24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 전에 어쨌든 분위기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면서 이제 가격이 확 빠르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하락의 폭이 줄면서 좋아지는 걸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나라도 이걸 보고, 정부도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가격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은 1도 없지, 사실, 정부는. 가격이 하락하는 건 좋아. 근데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는 타격이 크니까, 부작용이 심하니까 천천히 하락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건 나라에서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라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모습의 방향으로 지금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락의 폭이 줄었잖아요. 하락의 폭이 줄고 하향 안정화되는 게 보이면 정부는 좋은데?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조금 금방 서두를 것 같진 않고 내년 총선 대비해서야 이제 슬금슬금 조금 갑론을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지 않을까. 급하게 막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PF 문제는 많은 것 같던데 말이죠. 이거는 이제 건설사의 문제고 이제 분양의 문제라서 이거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또 이게 결이 다른 거죠. 이제 사람들의 거주적인 문제에서 정책을 세울 거냐, 아니면 건설사, 경기, 나라 경기에 입각해서 그걸 바라볼 거냐, 이거는 이제 결이 약간 다른 거라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둔촌주공 사태랑 뭐 그런 걸 봤을 때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사들이 좀 힘들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풀어줘서 그거에 편승해서 다주택자들이 조금 좋아지려나? 약간 요런 거는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긴 하겠죠. 건설사가 안 좋아져서 반사적인 이득? 뭐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지, 이번 정부도 정말 부동산 가격이 완전 꼬꾸라져서 막 정말 2022년 하반기처럼 계속 막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이래서는 경기가 다 죽는다 했을 때라야 다주택자도 뭔가 열어줄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지금은 우리 그래프 봤듯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정책을 급하게 이제 뭔가 쓸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거래량이 워낙 안 나와서 요새 많이 나오는 그 뉴스가 그거잖아요. 세수 확보가 안 된다. 작년에 비해 몇 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우리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나라 세금을 열심히 냈었으면 다주택자 거래 끊기고 줄면서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오나. 정말 우리가 세금에 나라의 이바지를 많이 했었구나. 역할이 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